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드디어 아이온큐가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아이온큐가 마지막 날에 SKT, IDQ 미팅을 했고요. 또 기사가 작게 나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또 회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온큐의 상황을 굉장히 잘 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아이온큐의 상황이 어떻고 큰 흐름에서의 큰 변화가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봤던 인사이트를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월 16일 이제 서울경제 김인수 기자님께서 내주신 기사를 좀 참고를 했는데요. 필요제품의 의장님이 SKT CEO와 회동을 했죠. 그래서 유영상 SKT 대표님과 이제 ID 퀀티크의 그레고와 리보디 최고 경영자까지 잇따라 회동을 했는데요. 일단 하고자 하는 게 양자 인터넷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아이온큐가 지금 양자 네트워킹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양자 네트워킹의 궁극점에 있는 게 양자 인터넷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네트워크인데 기존 인터넷과 다르게 해킹이 불가합니다. 도청 시도 자체가 감지가 되고 정보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이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용화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의견이 많고요. 실험실 수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전적인 보안 기술이 양자 컴퓨터 등으로 인해 무력화될 시대를 대비하는 초보안 기술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와 함께 양자 네트워킹을 이제 신사업으로 확장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하는 이유가 또 있죠. 결국에 양자 네트워킹을 한다는 거는 양자 컴퓨터를 여러 대 연결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아이온큐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주요국들은 이미 집중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세계 최초 양자통신 위성을 발사해서 지상과 위성 간의 이런 양자 정보 주고받는 것도 시연을 했고요. 베이징, 상하이 간 2,000km 정도의 2,000km 정도 거리에서도 양자 정보 전송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2020년에 에너지부가 미국 전역의 양자 인터넷을 구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시카고 지역에 130km 정도 양자 통신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유럽도 27개국의 양자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2027년까지 냈고 한국은 2023년에 KT, SKT 있죠. 서울, 대전 간의 이 양자 네트워크 범주 안에 들어가는 기술 중에 하나인 양자 키분배 실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 국방 분야에 양자 통신을 우선 적용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힌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방한 중인 리보디 IDQ CEO까지 만났는데 뭐라고 했냐? 양자 인터넷 사업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인터넷이 뭔지는 제가 말씀드렸고 차세대 초보안 인터넷 기술로 다가오고 굉장히 필요한 기술인데 아이온큐가 2월 달에 SKT와 이 양자 인공지능 협력을 위한 전략적인 제휴도 맺었고요. SK의 이 계열사 이제 대주주였죠. SKT가 IDQ를 아이온큐가 인수하게 되면서 양자 인터넷 사업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이 양자 컴퓨터 장기 투자자 방에 나이온큐님께서 상세하게 조사해 주신 자료입니다.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IDQ 지분의 56.9%를 지금 원래 SKT랑 SK 스퀘어가 가지고 있던 거를 아이온큐한테 넘기는 건데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아이온큐 지분을 맞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계약 체결할 때는 이 아이온큐가 줄 주식의 가치가 한 3천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온큐의 공시를 살펴보면은 약 520만 주를 넘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맞교환하는 건데 520만 주면요 현재 환율 그리고 주가 기준으로는 주가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1,900억 정도가 됩니다. 아이온큐 전체 지분의 한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한 6, 700만 주, 한 3%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520만 주 정도고 아이온큐 지분의 2.2%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SKT가 아이온큐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게 되면서 이 협력 관계도 확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럼 SKT가 왜 아이온큐에 이런 양자 기술에 관심이 있는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SKT가 양자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자 암호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키 분배, 양자 내성 암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양자 암호 장비를 출시를 해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적용 논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양자 보안 OTP 서비스를 지금 SC 제일은행을 통해 제공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양자 보안이 탑재된 스마트폰인 갤럭시 퀀텀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양자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보급형보다 조금 비싼데요. 보안 기능이 강화된 가성비가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어서 실제로 뭐 A 퀀텀,
퀀텀 2, 3, 4, 5까지 5는 작년 8월에 나왔는데 누적 판매량이 180만 대 이상으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저가형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특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보급형보다는 조금 비싼데 보안이 좋으니까 이제 보급형 사는 분들이 우리 어차피 우리나라는 정보나 이런 보안에 민감하니까 이제 퀀텀 시리즈로 가는 케이스가 꽤 있다고 합니다. 양자 난수 생성기를 탑재시켜서 보안성을 강화시키고 양자 OTP, 양자 보안을 기반으로 개인 정보나 외장 메모리 데이터를 암호화해주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네트워킹에도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자,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필요제품의 의장과 유영상 SKT 대표가 만남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전략적인 제휴를 했는데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SK텔레콤이 양자 보안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기회다라고 해서 아이온큐와 본격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성능 연산 자원인 양자 컴퓨터를 동원해서 SK가 가진 AI 인프라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SKT는 IDQ에 양자암호를 탑재시키고 삼성전자 양자 보안 스마트폰인 갤럭시 퀀텀 시리즈를 개발하면서 앞으로 국가 양자 네트워크 사업에도 참여 협력하는 등 다양한 아이온큐와 SKT의 협력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도 가지게 됐고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리보디 IDK CEO와도 미팅을 가지게 됐는데 유 대표님이 그래서 지금 SKT가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이제 IDQ랑도 어떤 걸 좀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SKT 관계자는 필요제품의 의장 방한 이후에 실무진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최근에 양자 인터넷 사업의 또 다른 일환으로 위성 안테나 선도 기업 중 하나인 국내의 인텔리안 테크와도 양자 네트워크 관련 MOU를 체결을 했죠. 이거 왜 인텔리안 테크랑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었는데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메릴랜드에 인텔리안 테크 지사 같은 게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인텔리안 테크가 메릴랜드에 R&D 센터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평택 본사나 판교 R&D 센터에서 대부분 연구 개발을 했는데요. 23년 4월에 메릴랜드주 록빌이라는 도시에 첨단 개발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릴랜드 쪽 공무원들, 상무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리본 커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최초 유일 연구 개발 시설로 위성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메릴랜드를 픽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온큐가 메릴랜드 주지사와 함께 필요제품의 의장이 아시아 순방을 했는데 이게 뭔가 퍼즐이 끼워 맞춰지는 느낌이 있죠. 인텔리안 테크는 또 메릴랜드에 지사가 있고 그래서 아이온큐가 더 이상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메릴랜드와 같이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45명이 근무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70명 이상으로 확장 예정을 했으니까 아마 덩치를 불렸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봤던 기사 외에도 이제 이데일리의 윤정원 기자님이 써주신 기사에 보충 설명이 좀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에 대해 SKT와 아이온큐가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SKT가 보유한 양자 보안 사업 관련 여러 이런 고객들이 있죠. 관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까지 확장할 가능성도 점검했다. 즉, 아이온큐가 이 한국 기관이나 기업들 이런 데 들어가고 싶었는데 통로가 없었잖아요. 루트가 없었는데 이제 SKT가 지분을 가져가게 되고 시너지를 내기로 하면서 SKT의 고객들을 아이온큐의 고객 생태계에 락인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전달드렸던 것 같이 이 니콜로 데마시 CEO가 그 얘기를 했죠. 우리는 고객 생태계 확장과 그거를 잠그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SKT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에 침투하는 전략을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와 같이 움직이는 것도 그런 활동의 일환인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와 협력은 SKT가 양자 보안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KT 대표님과 필요제품 의장님이 악수를 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또 메릴랜드 주지사의 회동 관련된 뉴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중앙일보의 한지혜 기자님이 전해주신 기사인데요.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1시간가량 대화를 가지기도 했는데 물론 누가 대선에서 이길지는 모르지만 이제 정부적인 차원으로도 메릴랜드 주지사가 이제 정부 대 정부로 어느 정도 이 아이온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메릴랜드는 미국에서도 양자 기술, 바이오, 우주 등 첨단 기술 산업의 중심지인데 SK, 삼성 등 한국 대기업과 접촉해서 협력을 논의했다. 그래서 한국이 메릴랜드 안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고객이라는 거죠. 한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인텔리안테크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첫 번째 아시아 순방지로 한국을 픽한 이유다. 여기 재밌는 게 보면요. 어제 기준으로 SKT를 메릴랜드와 아이온큐가 만났는데요. 삼성전자와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검색해보시면 삼성전자와 만났던 뉴스 안 나옵니다. 아마 엠바고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뭔가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좀 파급력이 있고 뭐 어느 정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일부러 안 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아이온큐가 뭐 한다 그러면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황상. 그리고 이 웨스모어 주지사가 아프리카계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유일한 아프리카계 주지사이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의 뒤를 이어서 민주당의 차세대 대권 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또 군인 출신이기도 해서 굉장히 이 사람이 평이 좀 좋더라고요. 뭐 물론 보수는 아니고 진보 쪽 진영이고 지금은 트럼프 보수가 잡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정말 이 웨스모어가 잘 됐을 때는 메릴랜드가 같이 커지고 거기서 아이온큐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추측도 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 정부 차원으로도 아이온큐의 연합체인 메릴랜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아이온큐가 텍사스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스트레인지 웍스라고 해가지고 이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스타트업인데 여기 CEO가 X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4월 16일에 텍사스 주의회에서 이 텍사스 양자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아이온큐와 스트레인지 웍스, 텍사스 텍 유니버시티가 증언을 통해 법안을 지지했다. 아이온큐가 여기에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립이 되면요, 양자 컴퓨터 네트워킹 센싱 기술의 개발 통합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서 재정적인 지원도 해준다. 아이온큐한테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의를 하고 통과되면은 하원 표결, 상원 표결, 주지사 사인하면은 정식 법률이 되는데 아마 올해 5월 말까지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텍사스주가 지금 다른 주들 굉장히 앞서가는 주들 많죠. 메릴랜드, 일리노이 등 다른 주들이 이제 양자 전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양자 쪽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도 촉진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경쟁하기 위해 텍사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아이온큐가 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이온큐가 더 이상 하나의 중소기업이 아니라 이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메릴랜드주와 합동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메릴랜드 주지사가 1월 달에 양자의 수도 퀀텀 캐피털 법안을 냈죠. 그래서 내년에 390억 투자하고 5년간 총 1조 4천억을 뭐 정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끌어와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주 양자 파트너로 아이온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사도 2배 크기를 확장하고 인력도 매우 많이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아시아 순방을 통해 이런 흐름들을 더 잘 볼 수 있었죠. 일본의 GQAT와 MOU 체결, 인텔리안테크, SKT, 삼성전자. 아시아에서도 글로벌 입지를 넓히면서 파트너들을 늘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만났는데 외부에 전달되지 않은 거는 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양자를 주력으로 밀면서 경쟁하는 대표적인 주들이 아이온큐와 메릴랜드, 사이퀀텀과 일리노이, 시카고, 퀀티뉴엄과 콜로라도, IBM 본사가 위치한 뉴욕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런 흐름을 타서 지금 텍사스 법안까지 노리고 있다는 거죠. 또 신임 니콜로 데마시 CEO는 텍사스의 비전에 있어 아이온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본인의 집도 텍사스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도 큰 뭔가 이런 진전이 있을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더 이상 R&D 단계 아니죠. 요거는 넘어선 지 한참 됐고 본격적인 제조 상용화 대표 양자 기업으로서 주 정부들과 협력을 하면서 기존에는 국가 기반의 이런 큼직한 B2G를 했는데 이제는 주 기반의 B2G로 좁혀 들어오면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고요. 또 메릴랜드주와 연합해서 B2G가 아니고 B2C까지 두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기업들까지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 이제 메릴랜드와 연합을 해서 좀 더 큰 아군을 등에 업혀서 정부기관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주 단위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와 함께 기업까지 두드리고 있다는 이런 상업화의 가속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당장 1,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뭐 아이온큐도 얘기를 했던 거고 정부 계약들이 3, 4분기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네,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양자 분야, 특히 아이온큐 투자는 단기 단타하시면 안 되고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3년, 5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4년 투자해서 수익률이 뭐 4배, 5배가 됐기 때문에 이미 만족스러운 수준이지만 여기서 저는 뭐 100불, 200불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물론 제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가치가 있었다, 도움이 됐다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저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